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계속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저희가 풀어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역세권 자체가 용도 지역과 지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쉽게 풀어서 어떻게 이런 게 변화해서 이제 본질적 가치가 올라가는지, 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역세권이라는 이야기일 텐데, 역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역세권 용도 지역 및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그럼 강의 전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세권은 굉장히 이제 말이 이제 많고, 또 이제 아무래도 분양이라든가 또는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역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시고, 역세권에 이제 토지든 집이든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건 체감적으로 어차피 역세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상업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업무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쉽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역세권 주변이 어떻게 이제 용도 지역이나 지목들이 움직이고 변하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용도 지역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일단 차치하고, 한마디로 건축물 자체의 그 용도라든가 바닥 면적 건폐율이나 높이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상업지역 같으면 다양한 용도를 통해서 또는 바닥 면적이 넓게 또는 높이 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떨어지는 건 바닥 면적이 작거나 용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높이가 작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느냐는 결국 용도 지역 가지고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 안에서 분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 아시는 것처럼 용도 지역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도시지역과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합쳐서 그냥 비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시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 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조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지가가 높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건축물을 말씀드린 대로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에는 건축물을 낮고 바닥 면적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저렴하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하고 용도지역은 토지에 대한 개념이 강한데요. 아무래도 지목이라고 그런 거하고 용도지역하고는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그냥 들으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시는 집에 바닥에 지목은 집이 져 있기 때문에 그냥 됩니다.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 들어도 되고, 또는 방송용 건물이 들어와 있더라도 건물이 들어와 있으면 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농사를 짓게 되면 밭이나 논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현재 뭐를 하고 있냐, 주된 사용 목적이 뭐냐,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지목이라도 용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틀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의 종류는 28가지로 상당히 많은데요. 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순서대로 몇 가지만 기억하셔가지고 재테크에 활용하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대라고 되어 있으면 건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물이 없어져도 그 토지의 그 지목은 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그 다음에 전답과손이죠. 전답과손 합쳐서 농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밭농사를 짓고 있으면 전이 되겠고요. 논농사를 지면 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창고 용지냐, 주유소 용지냐, 도로냐, 철도냐는 그 현재 사용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목을 변경시켜 놓은 경우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 보이고요. 전체 한 28개 이제 지목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용도 지역하고 지목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도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어떤 건축물을 짓느냐,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용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용도 지역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목으로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는데요. 지목도 물론 지목이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중요한 개념이 획지라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동일한 토지들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묶어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지라도 어떤 지역은 주거지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면 당연히 상업지역이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되겠고 또는 주거용지가 됩니다. 그것이 용도지역이 되겠고요. 지목은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필지에 대한 개념인데 필지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번지가 있습니다. 하나에 70-5번지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의 번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지목보다는 용도지역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1번지는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용도 지역이 변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 관리 계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변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목의 변화는 집을 짓게 되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축인 할 수 있는 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적인 개념이 바뀌는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하고 제가 매칭시킨 이유는 역세권 자체가 용도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늘 많기 때문에 지가나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역세권을 특히나 주목해서 용도 지역과 지목을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밑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퀴즈로 내려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서울 대부분 지역의 지목은 뭘까요? 이제 이 문제인데요. 대부분 지목은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없는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럼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뭐냐 따져보면 상업지역 아니면 뭐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업 주거지역에 살고 있고 상업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업지역도 다 있습니다. 녹지역도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많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따지면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특히 주거지역 중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보통 5층까지 정도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데요. 뒤쪽에 또 지도를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개념적인 이해는 많이 되셨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4호선, 그 다음에 7호선이 있습니다. 4호선에 이제 사당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4호선과 7호선이 겹쳐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을 쳐놓은 이 부분이 상업지역이 되겠죠. 일반 상업지역이 되고요. 그 외에 보시게 되면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다 2종 일반 지역이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2종 일반 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종 일반 지역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종 일반 지역도 있지만 거의 다 2종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5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쪽 오른쪽에 서초구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방배동 같은 경우 주택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이 되고 또 서리풀 공원에 대한 개발 이슈도 있죠. 그다음에 이쪽 사당역과 이수역이 전체를 묶여갖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특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 자체가 어쨌든 개발의 이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보실 거는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동일하지만 각 필지마다는 집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용도 지역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도 지역 안에서 어쨌든 그 지역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이슈 때문에 용도 지역은 멈춰 있더라도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계획구역이나 그 지역이 지구 단위로 지금 묶여서 같이 개발해야 되고 지구 단위 면적끼리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 이 지역 아니더라도 예를 다른 역세권의 신설 역세권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이 상향 한 단계 두 단계 상향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비도시 지역의 내용도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경기도 가평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은 상업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주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개념이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필지로 보시면 필지마다 지목은 한 필지에 번제에 따라 한 필지마다 지목은 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획지 개념으로 나눠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이제 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다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역세권하고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조금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시 지역이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변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밀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하게 되든 안 하든 어쨌든 고밀도로 개발하니까 가치가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지목은 현재도 건물이 있고 앞으로도 건물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목은 거의 대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을 보시게 되면 비도시 지역은 기본적으로 역세권으로 도시 개발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 농림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용도 지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목은 전답 상태에서 집을 나중에 짓게 되면 대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어쨌든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자체가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고밀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 자체가 가치가 상승하는 폭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역세권 자체가 가치가 본질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